자, 이번 시간은 몽주조각 사상이라는 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주조각 사상. 몽주조각 사상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미 예제로는 봤습니다. 어떤 예제를 봤냐면, x, u, v 이꼴 u, v의 루트 1-u 제곱 마이너스 제곱. 단위 구면의, 예제였죠. 그런데 이제 뭘 하냐면 요거 대신에 f, R2에서 R로 가는 미분 가능한 함수, 우리가 항상 미분계하에서 미분기 가능이라면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한번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x, uv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u, v, f의 u, v로 정의합니다. 그 UV가 어디에 정의돼? 이게 실수 전체, 평면 전체면 평면 전체가 되고, 얘가 특정한 영역 D면 UV가 특정한 영역 D에서만 정의가 되겠죠. 예. 이 경우에는 실수 전체면 실수 전체로, 영역이면 영역 전체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U제곱 더하기 V제곱이 1보다 작은 단위원 안쪽에서만 정의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몽주조각 사상인데요. 몽주조각 사상. 몽주조각인 걸 보이려면 얘가 1대1인 걸 보는 건 이건 쉽게 체크가 가능하겠죠. 체크. 가능합니다. 1대1인 거. 체크 1대1.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얘가 이제 정칙 사상인지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코비 행렬 ZX를 계산해 보죠.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U로 편미분하면 1, V로 편미분하면 0. V를 U로 편미분하면 0, V로 편미분하면 1. 얘는 F를 U로 편미분, V로 편미분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요 행렬식이 0이 아니니까 항상 랭크가 2이고 XU는 어떻게 됐냐면 1, 0, FU가 되고요. XV는 0, 1, FV가 되니까 얘와 얘는 1차 독립이 되죠. 그래서 얘는 정칙 사상이 돼서 좌표조각 사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아무거나 되는데 여기에 참고 리마크. 참고는 뭐냐? x, u, v는 u, v의 이미지는 z 이꼴 fxy의 그래프 위에 있다. 그래프 위에 있어. 그쵸? 그래프라는 게 항상 여러분들 GF, 그래프라는 건 항상 이게 집합이에요. 집합. 어떤 거예요? x, y, f의 x, y. 요렇게 되는 집합들의 모임이죠. x, y가 요 함수가 정의된 정의역에서. 그래서 사실 그래프라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하기도 쉬운데 집합론에서 이미 배웠겠지만 집합으로 나타내요. 곱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리마크고 두 번째 리마크는 뭐냐면 두 번째 리마크는 까먹었나? 두 번째 리마크는 대부분의 좌표조각 사상은 조각은 사실상 몽주조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몽주조각 사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이 책에 있는 정리의 이유인데 공면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여기에 아직은 좀 여기에 탄젠트 공간 접평면이 있고 접평면에 수직인 방향이 있습니다. 수직인 방향. 그럼 이 수직인 방향을 사실 이 공면을 이렇게 두지 말고 얘를 쫙 돌리면 이렇게 되고 저평면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원점이라고 가정해도 되고 그러면 공면은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요 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점의 중심 근처에서는 전부 다 fx, y 이런 그래프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함수의 그래프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프로 나타내지는
모양의 곡면은 무조건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런 형식의 좌표 조각 사상을 줄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모든 좌표 조각상이 몽주 조각 사상이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사실은 몽주 조각 사상이 다루기도 쉬운 장면도 있지만 다루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쉬운 좌표 조각 사상 같은 걸 찾는 게 좋죠. 그 다음에 그거는 좀 됐고요. 그러면 이제 공면이라는 M이 공면이라는 거의 정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 공면의 정의보다는 임용에서는 좌표조각 사상을 가지고 공면이 된다고 다 암묵적으로 믿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M이 공면이라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하면 이게 연결된 연결된 집합이고 R3의 부분 집합이고요. 모든 점 P보다 1번 모든 점 2번 모든 점 P에 대해서 존재하는 좌표조각 사상이 있습니다. 좌표조각 사상이 R3로 가는 있고 이게 M으로 가야죠. 네, 잠시 지우겠습니다. M으로 가야 돼. 그래서 P가 어디에 있냐면 XD에 속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당연한데 요 중간에 뭐가 있으냐면 어떤 집합 N이 있는 거죠. N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비교집합 M입니다. B는 계집합이고요. 어디에서? 3차원 공간 내에서 계집합이죠. 그래서 3차원 공간 내에서 계집합하고 M하고 교집합을 하면 N이 되는데 이 N은 뭐냐면 사실은 M의 상대 위상을 주는 거죠. 위상 공간으로 하시면 위상 공간이 뭐냐면 R3 공간이 있고 R3에는 보통 이상이 있고요. 여기서 자꾸 위상으로 빠지는데 R3에 보통 이상이 있잖아요. R3에 M의 부분 집합이 있으면 여기에 상대 위상을 줄 수 있죠. 여기에 위상인 걸 교집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의 위상하면 무조건 R3의 상대 위상으로서 위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되고 이 N이 그러면 여기에서 상대 위상으로서 M에서 P의 건방인 부분 집합이 있는 거죠. 예, 얘는 부분 집합. 얘는 이렇게 된 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공면의 정의입니다. 이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우리는 주로 임용기출에서는 좌표조각 사상만 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